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계약과 업무 과정에서 업체들에게 여러 차례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관련 법규를 어겨가면서까지 특혜를 줘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올 초 포항 여객선 터미널의 청소와 경비 업무 용역을 모 조합과 수의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5억 8천만 원짜리 이 계약은 처음부터 엉터리로 진행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법대로라면 입찰 참가 대상을 위생관리와 경비업 자격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해야 하는데도 엉뚱한 자격 요건을 내세워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를 원천 봉쇄한 겁니다. 결국 두 차례 유찰에 이어 용역은 자격이 없는 조합의 수의 계약으로 넘어갔고 실제 청소 용역은 이 조합의 퇴직원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하도급돼 특혜를 몰아준 꼴이 됐습니다. 항만시설 이용 업체에 대한 특혜는 더욱 심했습니다. 포항신항의 항만시설 임대업체들이 허가 면적을 초과해 사용하고 있는데도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제때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또 업체들이 설계 하중을 초과해 화물을 야적하는 바람에 부두 콘크리트가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보수비용 4억 2천만 원을 업체에 부과하지 않고 국비로 처리해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심지어 감사원 감사 기간에도 부두 야적장의 화물 과적이 계속됐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2012년 동해 석유 탐사선 설치 업체에 대해서도 법정 공유수면 사용료 8,500여만 원에 10분의 1밖에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취지에 맞춰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해당 공무원 우리 거기에 대한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고요. 예. 감사원은 이런 특혜와 관련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통보하고 자체 시정 및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에 걸쳐 장기간 노골적인 특혜가 제공돼 왔던 만큼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가 대학별로 통보됐습니다. 점수에 따라 정원 감축과 재정 지원 제한을 받게 되는데 지역대학은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정원 감축에서 자유로운 A등급의 대구 경북에서는 3개 대학이 포함됐습니다. 4% 정원 감축인 B등급은 5개, 7% 정원 감축인 C등급은 2개 대학입니다. 정원 10% 감축과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서 제한을 받는 D등급은 2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 경북 주요 대학 대부분이 A, B, C 등급에 포함됐고 AB 등급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BC 등급도 4%에서 7%가량 정원 감축 대상이지만 지난해 대학 특성화 사업 보고에서 정원을 7에서 10% 줄이기로 해 추가 감축은 없을 전망입니다. 오히려 정원 감축에 미온적이었던 수도권 대학은 대부분 BC 등급으로 추가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학생 교육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면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해서 지역 균형 발전이나 혹은 지역이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당장 지역대학에 큰 타격은 없겠지만 재정 지원을 통한 교육부 압력이 계속돼 대학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대학 평가 결과는 다음 주 공식 발표할 예정이고 곧이어 대입 수시 모집이 시작됩니다. 이번 대학별 등급이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대학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환입니다. 농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해온 FTA 무역이득 공유제에 대해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농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FTA 무역이득 공유제 도입을 검토해온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또 무역이익 공유제를 도입 실시하기에는 여러 가지 법적인 것이나 또 실제 집행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용역에서도 FTA 체결에 따른 무역 이익을 산출하기가 어렵다는 등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FTA가 불가피하다면
수혜를 본 산업계가 피해를 본 농업계를 지원해야 한다며 무역이득 공유제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해온 농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연합회와 농업경영인연합회는 규탄 성명을 내고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뭐도 해주겠다 했으면서도 진짜 이런 쪽으로 될 줄 알았으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반대를 했어야 되는데. 제도 도입을 두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국회가 한중 FTA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도입을 다룰 예정이어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농식품부는 반대 입장을 밝힌 산업통상자원부와 입장 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추진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정부가 경주 방패장 유치 조건으로 약속한 3조 2천억 원 규모의 사업 지원 이행률이 5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급기야 경주시의회가 내일 예정된 방패장 준공식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당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 최양식 경주시장은 방패장 유치지역 지원 사업을 전제로 상호 협력 각서에 합의했고, 우리 중앙정부와 우리 경주시 간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그 신뢰를 강화를 해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넉 달 뒤부터 방사성 폐기물이 경주로 반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5년 동안 활성단층 등 안전성 논란이 잇따른 가운데 준공도 되지 않은 방패장에 무려 5천 드럼이 넘는 폐기물이 반입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약속한 지원 사업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방패장을 대가로 정부는 55개 사업 3조 2천억 원대의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집행률은 53%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 진행해야 될 황룡사지 복원과 도심 고분 공원 조성 등 27개 사업도 704억 원이 필요하지만 반영된 예산은 19%에 불과해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계획대기 19%밖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방패장을 유치할 적에는 정말로 경주시 발전을 위해서 유치를 한 거지. 특히 원자력 병원 분원 설립과 국도 14호선 개설 등 장기 검토 사업은 10년이 지나도록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 검토 사업 7개 사업들은 손조차 못 대고 사실은 장기 검토 사업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생산, 유발, 일자리 창출이 오히려 그 부분에 집중된 사업들인데 이 사업들은 검토조차 안 되고 있다 아직. 이에 대해 정부는 지원 사업 가운데 20-30년씩 장기간 추진해야 될 사업이 많고 계획 대비 이행률은 100%가 넘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의 약속이 지체되면서 방패장 유치로 지역 발전을 기대했던 경주 시민들의 희망은 불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은 방사선 환경조사 실시와 공개 등의 절차를 강화하는 원자력 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원전과 방패장에 대해 한수원이 실시하는 방사선 환경조사 결과를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규제 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연 2회 이상 원전과 방패장에 대해 방사선 환경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정 의원은 현행 한수원의 방사선 환경조사가 사업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조사 결과도 곧바로 공개되지 않아 불신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어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포항과 안동 등 도립의료원의 이사회 구성 인원을 10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고 지역 주민 대표와 민간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또 의료원장의 연임에 대한 임명 절차를 강화해 해당 의료원의 운영 진단 결과와 경영 실적, 감사 지적 사항 등을 연임 결정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남북이 추석을 전후해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대구 경북에 거주하는 이산가족은 3,5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 이산가족 정보통합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전국의 이산가족 수는 6만 6천여 명이며 이 가운데 3,503명이 대구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다음 달 초 북측과 실무회담을 통해 상봉 날짜와 방법, 상봉자 수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산지 쌀값이 80kg 기준으로 16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달까지 80kg 기준으로 15만 원대를 맴돌았지만 이달 들어 16만 원대로 진입해 지난 5일 16만 24원에서 15일 16만 76원으로 소폭으로 올랐습니다. 민간이 보유한 재고 물량이 지난해보다 적어 정부 보유 물량이 방출되지 않는다면 산지 쌀값은 당분간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도로를 정비하고 특별 교통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 14일까지 도로 정비반을 운영해 지방도와 시군도 등 10,000km를 정비하고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월 29일까지 교통대책 비상급로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포항 대구 간 고속도로 정체 시 경산시 와촌면으로 우회하도록 하는 등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9개 노선에 우회도로를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개인 택시 운전자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이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 지역 개인 택시 운전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5,660여 명으로 60%에 이르고 경북도 3,050여 명으로 45%를 차지했습니다. 70대 이상 운전자도 대구 1,100여 명, 경북 4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포항 남구의 한 새마을금고 직원 45살 L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새마을금고의 여직원 4명은 L씨가 지난 2012년부터 상습적으로 강제로 포옹을 하는 등 성추행을 일삼아왔다며 최근 진정서를 냈고 새마을금고 측은 지난달 14일 이사회를 열어 L씨를 파면했습니다. 네,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해졌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이 울진이 17도, 영덕 경주는 18도, 포항은 19도로 낮았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울진은 27도, 나머지 지역들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벌어지고 있는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의 여파는 오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여전히 동해상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파도의 높이가 최대 5m까지 올랐다가 잦아들겠습니다. 특보는 오후에 전면 해제되겠습니다. 안개 소식 있습니다. 특히 영덕에서는 안개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지나는 가운데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 안팎에서 시작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은 가운데 구름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 19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 구름만이 지나는 가운데 맑겠습니다. 바람은 강하게 불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1에서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잠깐의 비 소식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